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여기서 한 권 드리고 이따 또 있다고 해서 한 권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공무원의 생활 이 책이 요새 여러분과 좀 맞는 그 실정을 이 책에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서 이걸 드리고, 제 시간은 4시까지 때문에 4시면 손들어서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 좀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아까 군수님, 가세로 군수님 오셨다 가셨고, 또 맹충호 실장님, 박동규 우리 팀장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번도 짧은 시간입니다만, 짧은 시간은 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보다 나은 삶을 살다 그러고, 그리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고 행복한 삶을 살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운명도 좋게 살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욕구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 그리고 나보다는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줬다는 것,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대로 행복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운명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주 소중한 분들이다. 지금 태안군이 한참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발전의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간단합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 행복한 것, 내가 만들고 나답게 사는 것인데, 운명도 마찬가지다. 운명도 어떻게 우리 좋은 운명을 만드느냐, 그 얘기를 시작을 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저 경험에 의해서 2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명은 사회학자들이 주어진 운명이 있고, 이건 타고난 운명입니다. 운명이 있고 얻어지는 운명이 있다 그럽니다. 얻어지는 운명,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운명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운명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께서 얼떨결에 고치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런데 이 주어진 운명 중에 첫 번째는 조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아무리 원망해봤자 소용없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날 거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운명이다. 2번째, 고향도 역시 우리들은 고향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태안에서 타신 뭐 경상도, 부산 뭐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돈이 많건 똑똑하든 부모도 원망해봤자 소용없다. 제가 대전일보에 80년대에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소년들이 있는데 월급날이면 또 아버지가 와서 달라고 하는 거지. 부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타고난 운명이다. 성별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남자로 태어났다, 여자로 태어났다, 아무리 원망해봤자 소용없다. 저는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제 친구가 있는데 딸만 계속 7 나니까 아들 낳고 싶다고 또 병원에 가고, 그래도 또 딸 낳습니다. 딸만 계속 낳았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성배다. 뭐 구체적인 우리 연희군도 드시고 때문에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리 원망해 우리 타고난 운명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얻어지는 운명이 있다.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얻어지는 운명이 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운명을 바꿔보자, 이 얘기입니다. 1%만 바뀌어도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1%만 바뀌어도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꿔진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얻어지는 운명은 뭐냐? 이것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술과 특기, 이건 자기가 노력량에 따라서 여기 기술직 공무원도 계시고 행정직 다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노력량에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꽃꽂이도 배우고 뭐 우리가 특기, 기술 지금부터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학력도 우리가 노력량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력도. 저는 사실은 서산 중앙고등학교, 지금 농림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장에 두 번째 나왔을 때 우리 애가 중학교 다녔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됐습니다만은 아빠 큰일 났어. 왜 그래? 농고 나와가지고 시장 안 된대. 친구들이 다 떨어진대. 그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농고가 그때 지금 제가 35살 됐으니까 애들이 네 아빠는 농고 나와서 안 돼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막 학교에서 막 와가지고 사고 친 줄 알았어. 아빠 큰일 났어. 시장 또 떨어진대 그러는데. 그래서 대학을 가야 돼.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서산 제시회장을 했습니다만 제시회장 할 때 중앙회장 하던 분이 전재욱 씨라고 했는데 학교를 법인을 열어가지고 있었어요. 중간에 그렇게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저녁에 왔어. 그래서 제가 대학을 못 나왔으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나왔더니 평택에 경문대 야간을 다녔어. 가방 가지고 가면 지가 교수인 줄 알아요. 야간 다니고 막 바쁠 텐데 막 학교에서 들려서 가면 다녔어. 졸업하고서는 한서대학교 편입했어. 3학년 편입했어. 졸업하자마자 단국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명예박사 공고에 가서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프레스널 농과대학, 대만 어디 가서 많이 받았어요. 학력은 우리 노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받고 싶다.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배우자. 남자는 남편이고, 남자는 아내고, 아내는 남편, 배우자는 이것도 잘해야 좋은 배우자를 마음에 맞는 사람 붙는 거 아니겠어요? 노력력에 따라서 그렇죠. 잘못하면 또 당합니다. 또 이혼도 당하지 않습니다. 잘해야지.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직책도 여러분들이 노력력에 있습니다. 여기 실장도 팀장도 계시고 여러분 다 계십니다만 우리 노력력에 따라서 제 친구도 저도 고등학교 동창들이 제 친구도 면장하다 퇴임한 친구, 국장하다 퇴임한 친구, 또 그냥 계속 육군만 하다가 퇴직한 친구, 다 각지 고등학교 똑같이 나왔는데 각자가 다 틀리다. 어디고 그렇습니다. 지위와 직책도 우리 노력력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얻어지는 운명, 우리 운명을 바꾸어가는 이 운명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꾸어 나가느냐,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것 몇 가지, 그리고 핵심적인 비결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그 기본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인성이 7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 사랑, 대화, 용서, 친절, 겸손, 인성이 75%를 차지하고 실력이 2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성이, 그게 제가 그 한서대학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한 10년 강의를 했는데, 리더십의 요체는 그 사람의 성격, 의도, 태도,
이게 유능한 리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의 성격, 우리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웃음, 대화, 인사성, 친절,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성공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하나의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본이 되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여러분이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 사랑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첫 번째가 바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과 동물은 생존의 수단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개구리는 보호색, 사자는 이빨, 호랑이는 발톱, 식물도 이렇게 하면은 생존의 수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생존의 수단은 바른 생각이다 그럽니다. 생각이 바르면 행동이 바라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생각만이 우리가 생존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저는 필요하다. 공부하는 습관, 독서하고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가정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 가정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이렇습니다. 핵에 결혼하셨나요? 총각들이 많으신가요? 결혼하셨죠? 안 했어요? 빨리 결혼해야 돼요.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을 얘기하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의 제일 먼저가 경제적 생존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 이제 섹스, 성적 부부관계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과 여가 만나서 공생하는 것입니다. 기생의 반대가 공생입니다. 그렇죠? 서로 더불어 좋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안 살아갑니다. 더불어 좋은 것. 부부는 공생이다. 기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정의 남편이 요새는 다 그게 옛날만 하더라도 했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반장은 남편이 반장이고 정신적인 반장은 여자가 반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섹스 관계는 둘이가 공동 반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내정 보면 되지 않겠어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요게 그 경제적인 반장, 정신적인 반장, 그 리더가 가정에 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 서로 잘 존경하고 잘 사는 거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그 자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건너뛰면은 사랑받는 비결 전에 사랑 주는 비결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랑 주는 비결을. 사랑 주는 비결이 뭐냐면은 여기 첫 번째가 사랑 주는 비결이 첫 번째가 눈길 사랑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예, 옛날에 눈 맞아서 도망갔다 소리 들어봤죠? 동네에서 눈 맞아서 어디 갔대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눈길 사랑이 이 자녀들에게 또 사랑과의 사랑 좋은데 우리가 옛날에 째려본다고 해가지고 그걸 묻어고 사는 것이 민족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15세, 16세 되면 엄마, 아빠 한 게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진실로 사랑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신체적 접촉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도 긁어주면 가만히, 돼지도 긁어주면 가만히 있고 다
하나의 생물 동물이 하나의 본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 옵니다만은 신체적 접촉 사랑, 세 번째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니까 짜장면 사주고 뭐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받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은 뭐냐? 사랑받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동료, 또 가정, 친구 있으면 다 용서해주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거 가지고 오래 싸움하면은 다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용서해주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봉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봉사는 이것이 받들봉 성질사자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받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어디 학교에 가서 야 봉사와 함께 뭐지? 서비스죠. 서비스와는 틀리다. 봉사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민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이 수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심부름하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공직자에서는 주민을 절대 수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 시장이 다리를 놔준다, 뭐한다. 이것은 시민의 돈으로 심부름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타고 또 일을 하는 것이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수혜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받는 비결이 세 번째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기 책임이 있다. 가정에서는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도 책임이 있고, 직장에서도 또 책임이 있고, 우리는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저는 사랑을 받는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봉사,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그 뜻을 받들어주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인의 심정, 서산태안의 심정, 주민들의 심정은 동양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가 공직자가 알아야 할 것은 정문화라고 합니다. 심정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게 동양적인 사고는 정문하고, 서양적인 사고는 사리 판단입니다. 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원인이 와도 업무 때문에 와가지고 업무만 저 얘기 않고 되게 보면 누가 어디 살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많이 알고 많이 허락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가정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에 살아가는 것이, 미래의 자료가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상 꿈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그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할 때만이 우리는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무진장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잠재력은 뭐냐? 잠재력은 자기 능력, 도서관이나 책 속의, 인터넷 속의 지식, 모든 자연 자원이 우리들의,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출세하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잠재력의 개발은 첫 번째가 상상력이다. 잠재력 개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 그러한 지식, 모든 자연을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재력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상상력이다. 이게 모든 달나라에 가고 컴퓨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두뇌가 사람마저 가질 수 있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뇌 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대뇌 변연계가 있고 원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뇌가. 근데 사람이 대뇌 필질이 있어가지고 이 두뇌가, 이 머리가, 두뇌가 1.36kg, 200개의 뼈, 600개의 근육, 또 그리고 우리 분비선을 작용해가지고 한 몸뚱이를 움직이는 엄청난 놀라운 장치가 우리 두뇌 속에 있다. 그 상상력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두뇌를 가진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세대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뇌만 가지고 있어요. 이 생각을 묻어고. 고양이나 개는 요거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누구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꼬리치고 하는 것이 그 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은 기록되지 않으면 창조되지 않는, 기록해야만 창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력, 그 다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상상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용기가, 제가 어디서 물어봤는 거니? 용기가 뭐죠? 용기. 비유 아니요? 그랬더니 비유가 아니라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이 용기라고. 용기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 즉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잠재력이 개발되고,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길 때만이, 실천할 때만이 잠재력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꿈 얘기를 하면서 잠재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러한 상상력, 그리고 용기도 많이가 있습니다. 용기가 시작하는 용기, 또 자신과 대면하는 용기, 시작하는 용기, 위험을 각오하는 용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용기, 가치를 수립하는 용기.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 거절하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이 지난번에 장애인이 와서 강의 들을 때 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자기가 장애인인데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된 것은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안 됐다. 투쟁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꿈을 갖고 우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꿈은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잠재력을 개발해서 노력하고, 노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만은 하나의 물질적인 추척이 있어야 되고 근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나고난 예지가 있고, 지식을 얻는 것은 연구와 터득, 체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고, 특히 중요한 것은 독서를 통해서 얻는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많이 알고 공부하고 하라는 얘기는 신뢰하고 한다는 얘기인 것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고 자기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자기를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안 가세로 군수님 아까 뵀습니다만은 제가 경찰서 서산경찰서 정비과장을 할 때인데 제가 그 당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 딱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했더니 내 친구는 옆에 있고 제가 현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갔다 와가지고 그 결과를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민원인 한 분 한 분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까 군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대고 또 할 때 그 사람들이 진정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저기 그전에 대전역구 있을 때 여기 태안에도 많은 그런 인연을 맺은 사람이 오래됐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황철리 2구에 이기정이라고 하는 지금 살아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영회장이 계신데 황철리 2구에 나이가 많은데 호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호적이.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원국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그 호경계 회장님이 돈이나 많이 불자 원국 김씨료하고 금전이라고 하자 해서 김금전 이름을 줘서 오래전에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오래전에 물어보고 또 신약이 뭐 특정이 돼서 안 됐습니다만 박창덕 지도자라고 있는데 그 신야리에 조수지가 있다. 조수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새마을 제가 지회장을 했으니까 새마을 소득공고 자금을 넣어서 거기다 가물치를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포근스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했더니 줄 수 있다고 왔는데 그래서 왔는데 어디 가니까 새마을 과장한테 가니까 어찌게 혼내는지 왜 직접 저기 후군수 높은 사람한테 빌려서 나한테 오게 하냐. 이거 줄 수 없다. 뭐 그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 뒤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사례, 이런 사례가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만난 사람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 지금 하는 일,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는 태안군청에 찾는 그 사람들 모시는 민원인들 최선 다해서 뭐 이렇게 물이다 떠주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정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됐죠? 팀장님? 시간 제가 50분까지만 할게요. 네, 50분까지. 그래야 조금 쉬시고 또 쉬다가 4시부터 터져.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여러분은 행복
전쟁이 힘을 들었잖아요. 줄도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또 드린다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진선미를 추구하고 고귀한 삶, 보람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고귀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공직자는 공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일을 하는 것이다. 왜 3대가 부자 못 간다 그러잖아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저쪽에서는 3대가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의 신흥 부호들이 유태인들이 배금주의, 졸부의 그 천민 자본주의 등의 그 자손들이 거기에 실증을 느껴가지고 손자 때만 되면은 다 예술의 길로 자기 자아 실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마웬 있잖아요. 마웬 알리바바 마웬 쳐보세요 한 분이. 마웬 쳐보세요. 알리바바 미국 중국에서 가장 부자인데 자기가 기업 회장을 떠났잖아요. 떠나서 공익자단으로 가겠다. 그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봐도 그 가치가 더 있다. 자기가 돈 드는 것보다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신흥 종교들도 신흥 재벌들도 전부 3대를 가면 손자들이 이것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메슬로 법칙 아시죠? 기본이니까 다 아시죠?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 2단계가 안전의 욕구, 3단계가 사랑받는 욕구, 4단계가 존중받는 욕구, 5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지금 메슬로 법칙에서 8단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자아실현, 여러분이 희망해서 공무원에 들어왔고 이 일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메슬로 법칙 1단계보다도 그 밑에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행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행정에서 살펴볼 것은 자살하는 사람, 문맹자, 식이병 앓는 사람, 정신 이상자, 이게 우리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가정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도 우리가 한번 챙겨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에 있을 때 뭘 했느냐면은 심장병을 이상용 뽀빠이에서 서산태안에서 한 100명은 추천해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태안 성남리에도 한숫자라고 있는데 제가 새마을 지회장인데 그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안고 아기를 안고 와서 물어보니까 심장병인데 군청에 가니까 나한테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심장병을 고쳐주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이쪽저쪽 땡기다가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돈이 300, 한 500 드는데 나머지 공동모금에서 조금 그 이웃독도 성금에서 받고 또 하다 보니까 태안 농협에다가 적금을 들으셨다고 해서 3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고 해서 조합장님한테 전화가 이게 적금 날짜를 하루도 안 어겼다. 그래서 고날 붙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얘기했더니 그러고 갔는데 그 이튿날 바로 이상용 뽀빠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심장병 수술해 줄게 누구 추천해요? 그래서 그분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어머니의 정성이 그 심장병을 수술해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수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것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다. 언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말 한마디로 천장빛 갚는다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 말. 이게 부자리는 말이 있고 성공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잘못하는 말이 있고 자기 말이 표현해서 제가 볼 때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출세한다, 성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 그리고 쓰기 말하기와 쓰기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읽기와 듣기를 많이 했을 때 이걸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읽기와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하기와 쓰기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표현 방법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표현 방법이 말도 예쁜 말하고 언어도 무슨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덕분에 하고 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방법도 중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말, 언어 이런 거 중요합니다만은 말 중에서도 어떤 분 예를 하나 듣는데 어떤 분이 동주 저쪽인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의원이 됐는데 어찌게 의원이 됐느냐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됐다고 어찌 됐느냐니까 그 부인이 우리 집 양반 계속 그러고 다녔대요. 그게 동네에서 우리 집 양반은 훌륭해 집이 오면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면 전체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집에서도 잘하고 불황에서도 잘한대 그래서 별명이 우리 집 양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그 사람이 의원이 됐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뭐 우리 팀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군수님, 우리 집 양반 하는 식으로 우리라는 그런 언어도 저는 아주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합니다. 그래서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가 있고 돈을 버는 그러한 말투가 있다. 출세하는 말투가 있고 성공하는 말투가 있다.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누구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신부님이 때문에 하면 안 돼요. 덕분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 표현 방법이 속담만 보면 우리가 엄청난 속담이 말에 대한 속담이 한 100가지는 될 것입니다. 한번 말, 언어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토인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토인비가 어머니도 역사학자, 그 삼촌도 역사학자. 그런데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12권인가 냈는데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느냐면은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서로 협력하는 민족은 찬란한 역사와
자랑스러운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게으른 민족은 남의 식민 지배다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역사 연구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여러분이 공직자가 되었을 때 사랑을 받는다. 그 토인비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기본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면을 지킨다, 겸손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유인물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제 얘기를 유인물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뭐냐면은 이게 다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는지 팔만대장경을 팔만대장경 알죠? 팔만대장경이 몇 자인지 아세요? 몇 매인지 아세요? 누구 아시나요? 팔만대장경에는 84,000개의 법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몇 장인지 아시면 제가 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을 누구 맞히세요? 이거 그냥 누가 8만장이라도 맞히면 누가 없으니까 했는데 예? 8만대장경이니까 8만장은 넘지. 81,258명 빠지니까 이거 하나 드릴게요. 근사했어. 여기서 맞추시죠. 네. 그런데 8만대장경의 성철스님이 그 전에 법장 총무원장님이 서산분이잖아요. 그래서 해인사를 갔는데 성철 스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를 그랬더니 만났더니 8만대장경을 똘똘 뭉치면 한자라고 그랬어요. 8만대장경을 84,000개의 법문이 새겨진 그것을 똘똘 뭉치면 바로 한자다. 그게 마음심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궈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걸 읽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변화라는 것은 생각뿐 아니라 실천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실천으로 오는 사람 친절히 하고 이렇게 악수할 때도 저는 꼭 두 손으로 합니다. 겨울이 다닐 때 춘이 차면은 상대방이 어떨까 해서 참 비벼가지고 조시한 손은 따뜻해 할 정도로 비비고 온 정성을 다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가 해야 할 무죄칠시라고 여러분 찾아보지 말지만 얼마든지 밝은 표정 짓고 말도 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다. 말도 베풀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운명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군정 목표가 날자 세태안이여 더 잘 사는 내일로 이렇게 세태안이라고 하는 것은 태안의 군민들이 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 마음 가진 사람으로 변하자. 우선 그 공직자들이 엘리트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중심으로 가는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바뀔 때만이 세태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이 시대의 핵심 가치는
하나의 그 이야기꾼이 되는 것이다. 미래 경영의 지배자는 꿈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에서 세계인 경제인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갔더니 앞으로는 플라잉카 시대가 온다. 날아다니는 자동차 시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차가 가다가 맥히면 붕 떠서 가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융합되고 아무도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제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바꾸어져야 된다. 부의 가치도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부의 가치도 옛날에는 노동, 토지, 자본이 하나의 부의 가치였다고 한다면 정부와 사회가 들이면서 지식, 정보, 기술이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하나의 부의 가치는 영감, 창의 이상,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가지고 있느냐, 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창의성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대로 이타적인 삶은 사는 사람이고, 신선미를 동경하고 예술, 종교, 학문을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 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여러분께 함께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제가 세상에 공짜 없다, 세상에 공짜 없다, 그 얘기는 왜 하느냐면은 그 요순시대, 중국 요순시대 명왕 요왕이 있었는데, 명군 요왕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학자들을 모아놓고 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학자들이 정보 좀 연구해와라. 그러니까 책을 12권으로 지우니까 줄여라 해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 한 줄로 만드는 것이 세상에 공짜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자파장경에 나오는 글귀를 낭독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덩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같이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감사합니다.